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상장 어드바이저 김태승입니다. 오늘은 젠블럭에 대한 회사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젠블럭의 회사 소개를 드리기 전에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 3P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피플을 가장 위에 두었습니다. 피플과 제품이라고 하는 프로덕트, 그리고 프로피트,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했을 때 기업의 생존 전략에서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인데요. 이 젠블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3P를 드리는 이유는 이 people과 프로덕트와 프로핏을 얼마나 그 기준에서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서 젠블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블럭이라는 회사는 플랫폼은 그 잼 토큰을 암호화폐화해서 인증된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국제 구매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석의 NFT를 실현하는 최초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블럭의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이 피플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데이비드 고라고 하는 대표는 젊은 나이에 브라질로 가서 한국의 사업가로서 다양한 보석 관련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P 전략의 첫 번째 해당하는 이 피플에서 이 데이비드 고라고 하는 이 CEO가 이 젠블럭을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전체적인 그 시장 규모를 보면, 마켓 사이즈를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19.8% 정도 감소했다가 2019년 기준으로 약 3,526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392조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지역별 세계적 주얼리 시장을 봤을 때 아시아하고 태평양이 61%, 북미가 23%, 그리고 서유유럽은 8%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비자가 상당히 그 내수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젠블럭의 최적화 시스템은 뭐냐면 이 보석, 이 다이아몬드 시장이나 이 보석에서는 유통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광산에서 또 여러 가지 기존 산업의 보통 유통 경로를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산에서 원석 채취를 해서 중간 유통업자를 거쳐서 일반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젠블럭은 이 최적화 시스템, 이 젠블럭의 최적화 시스템을 통해서 광산과 젠블럭 재단과 바이어, 이렇게 단순화했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젠블럭은 자체 광산 및 현지 광산과 협력해서 중간 유통관계를 줄였다, 최적화시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젠블럭의 유저들은 기존 시장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젠블럭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젠블럭의 최적화 시스템은 다이아몬드의 품질 보증 시스템을 NFT, 위조가 불가능한 이 블록체인의 기술 중에서 NFT를 탑재했다는 것이 장점이 있는데요. 이 NFT 기반의 주얼리 유통 과정은 인증 시스템과 주얼리 디자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라든가 저작권 등록이라든가 디자인 특허 안내, 이런 다양한 중요한 그 키포인트들을 채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젠블럭의 생태계를 보면요, 젠블럭의 에코시스템을 보면 이 다이아몬드를 백업하는 백업 시스템인데요, 광산과 재단과 젠블럭 유저 간에 어떤 법정 화폐를 젠블럭으로 지급을 하면서 실물 보석을 지급하고 또 이 잼 토큰으로 결제를 하고 구매가 되었을 때 보석을 약 40% 정도 백업한다라는 거죠. 이 잼 토큰을 통해서 젠블럭 내의 실물 상품과 해당 상품의 NFT화된 소유권을 이전받는 구조로 운영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독특하고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FT를 실물 보석과 연결하는 이 젠블럭 에코시스템은 이 보석 업계에서의 그 최초가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젠블럭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젠블럭의 CEO 이 데이비드 고 대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170kg이 되는 이런 보석들, 또 159kg이나 되는 보석들을 산지에서 직접 채굴해서 재단과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에메랄드 광산이라든가 또
특별한 에메랄드 강산 159kg에서 179kg의 이런 보석,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보석들을 이 젬블럭이 실제 광산에서 채굴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NFT를 실물 보석과 연결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젬블럭의 차별화된 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또 NFT를 실물 보석과 연결했을 때는 안전성과 또 소유권에 이전됨으로써의 어떤 정확한 내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되겠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데이비드 고 대표가 이렇게 이 보석 앞에서, 실물 보석, 채굴한 보석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장면,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디지털 자산 NFT에 주목하라, 이런 신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실물 국보 기반을 해서 NFT를 발행하겠다, 예, 이런 결성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그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보호하고 또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세대 디지털 자산 NFT에 주목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더비 경매에서 보석 정품 인증서를 NFT로 발행했다, 이런 내용을 신문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얼리 디자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상 공간 그리고 이 실제 상황에서의 넘나드는, 요즘에 학교들도요, NFT 또 이 메타버스 학교를 통해서 학교 가서 출석하고 아바타가 출석하고 공부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반인을 위한 주얼리 디자인 플랫폼이라든가 또 글로벌 주얼리 디자인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또 디자인 협업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든가 또 주얼리 디자인의 클라우드를 구성한다든가 또 홀로그램이나 디자인 등을 또 이 쇼룸을 통해서 또 주얼리 디자인의 NFT를 거래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글로벌 메타버스 온라인 플랫폼으로 마케팅이 점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830만 원 하는 이 티파니 팔찌도 카톡 선물로 이 카카오라든가 명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것 같고요. 또 입고 보는 명품 투어, 불가리 메타버스 전시회 관람기, 이런 내용을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2E 게임이 고공성장을 한 후에 갑자기 추락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돈 버는 것에 대한 초점, 돈 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있는 경우에는 P2E 게임이 자체로만은 부족하죠. 그래서 실물 경제와 펀이라고 하는 재미적인 요소가 함께 믹스가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롱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이 젬블럭이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실제로 광산에서 채굴도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똑같은 광산을 만들어 놓고요. 또 삽으로 채굴하시는 분, 포크레인으로 채굴하시는 분, 그럼 또 구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글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장비를 토큰으로 구매해서 재미 요소와 그리고 실제적인 채굴 요소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프리세일하고 또 거래소 상장하고 이미 잼 토큰은 두바이의 벡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오프라인 가맹점을 오픈하고 또 젬블럭의 메타버스 마이닝을 오픈하고 젬블럭 광산을 또 토큰화하는 이런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잼 토큰의 경제적인 구성 요소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살펴봤는데 토큰의 활용성입니다. 광산에 직접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투자자로서의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NFT 실물 보석 소유권을 구매하면서 실제적인 보석이 판매되거나 또 렌탈 됐을 때 수익금이 일어나면 NFT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NFT의 토큰만큼 배당을 받는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거래에서 발생되는 그런 매출의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점이고요. 또 메타버스 생태계를 주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의 변화에 대한 그 표시와 투표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장점이 투명하다는 것과 분산 장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이런 장점들을 이 잼 토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일어난 만큼 그 토큰을 소각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항상 일정 수준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난 1월달에 있었던 20일에서 23일에 있었던 두바이의 벡스 거래소 컨퍼런스에서
잼 토큰이 나와서 또 프레젠테이션 하고요. 또 대표가 연설하는 장면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바로 잼블록의 데이비드 고 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 잼 토큰에 대한 회사에 대한 그 설명, 소개를 통해서 외국에서 온 많은 바이어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이목이 집중됐던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사진 왼쪽에 보시는 김정학 대표 그리고 데이비드 고 잼블록의 대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잼블록에 대한 미래 가치, 또 잼블록에 대한 토큰 구매, 또 상장 이후에 앞으로의 비즈니스 계획 이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토큰 판매 문의라든가 이런 점은 저에게 피터 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shoppinghost@한메일.net가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많은 투자자나 유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잼블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메타버스와 또 NFT화한 것들 그리고 실제 보석이 판매되거나 렌탈됐을 때 해당되는 그 토큰을 소각시키고 또 NFT를 통해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잼블록의 성장이 주목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석을 NFT화하는 최초의 회사 잼블록이 기록될 것 같고요. 두바이 백스거래소에서 상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저들이 또 어떤 구입과 또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잼블록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보석의 NFT화를 시도한 첫 번째 회사로서 많은 성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상장 어드바이저 김태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